1917년 3월 15일 이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미국 동부 바톤의 회복센터에서 작업치료라는 이제 전문 직종이 창립되는 작업치료 모임, 그 모임에 이제 참석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거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주요 이제 3인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한 사람은 작업치료 효과를 직접 몸소 체험했던 당사자, 그리고 그래서 그 치료 효과를 공유하고 널리 보급하고자 사설 회복시설을 만들었던 시설장 바톤 씨이고, 또 한 사람은 치유적 작업에 대해서 책을 읽고 감명받고 또 작업치료에 대한 연구와 임상 실행에 몰두했었던 정신과 의사 둔턴 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이 치유적 작업의 임상 적용,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해본 경험이 있고, 이후 작업치료의 근간이 되는 그 전문 지식을 학교라는 곳에서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후 아주 대단히 훌륭하고 감동 있는 작업치료인으로 평생 헌신한 슬레이글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둔턴은 공부쟁이 같은 이제 자기 성향에 맞게 작업치료의 의과학적인 베이스를 굉장히 잘 구축하고 작업치료사가 이제 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힘썼던 분이죠. 그래서 작업치료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고, 슬레이글은 뭐 작업치료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작업치료 자식들을 키우고 작업치료 집안의 살림과 함께 작업치료 집안을 일으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치료인들의 엄마죠. 네. 나머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리고 업적도 많지만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작업치료 전문직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슬픈 비화 하나를 얘기하자면, 여기 옆에 있는 요 수잔 트레이시라는 분 있잖아요. 요 분도 원래는 요 모임에 초대가 됐었어요. 예, 두 사람이 부르자 그래서 초대됐는데 참석을 못 합니다. 예, 이분은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이거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작업치료사는 어떤 새로운 하나의 직종의 탄생보단 간호사들 중에서 이제 이 작업치료 전문 간호사, 이런 간호사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런 생각에 이제 그런 교육을 되게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 오라 그러는데 그때도 이제 열심히 가르치느라고 못 갔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못 낀 거죠. 창시자 이름에 못 끼고 그날 이 기록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건데, 자, 초대받은 행사에는 어떻게 하자? 가급적 참석하자. 그 다음에 기념작 행사엔 더욱더 참석하자. 첫 행사엔 꼭 참석하자. 기념사진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작업치료 전문 직종의 창시자라면, 이제 아돌프 마이어는 작업치료 철학의 기반을 닦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작업치료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빠 있잖아요. 둔턴. 예, 작업치료의 아빠 둔턴이 이 마이어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작업치료의 엄마 슬레이글 있잖아요. 슬레이글도 이제 직장 상사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정신위생 운동의 멘토이자 대부이기도 이제 했죠. 그래서 마이글은 이 멘탈하이진 무브먼트를 이제 에 기초를 해서 굉장히 이제 개혁적인, 당시의 정신과 치료는 치료라고 할 수 없었는데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정신과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야 이분을 뭐 작업치료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이 아돌프 마이어는 정신과 의사들한테 더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아돌프 마이어 이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병원에서, 이게 액티비티 룸이에요. 당시 액티비티 룸.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한테 이런 액티비티 룸, 그러니까 작업 치료실인 거죠. 여기에서 테이블탑 액티비티 하고 퀴즈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 도자기, 수공예 이런 거 막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습관 치료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작업치료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분이 작업치료 철학에 대해서 확립을 하고 그거를 또 저술을 하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굉장히 오늘날의 많은 작업치료 철학, 작업과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철학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다음 세션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분이 얘기한 수많은 것 중에 오늘 여러분이 꼭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는 게, 이분이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giving opportunity,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또는 이렇게 하세요, 처방, 프리스크립션 하는 게 아니라 opportunity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많은 작업치료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들이 뭐 작업 역량 강화를 하기도 하고 작업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도 하고 또 작업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아돌프 마이어가 얘기하는 건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작업치료사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환자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기회를 한번 갖기만 해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치유와 치료와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파워 오브 오큐페이션, 파워 오브 퍼포먼스, 그리고 파워 오브 엔게이지먼트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아돌프 마이어의 이 철학이 오늘날 사실 작업 과학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제공해주는 아주 기초가 되어집니다. 결국 작업은 그 사람의 흥미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이 돼야 되고 우리 작업치료가 잘 되려면 개성 기호가 반영된 방식으로 수행이 돼야 되고 이 작업에 대한 그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자가 다음번 작업을 이제 하느냐 마느냐, 작업치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이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치료적 파워가 얼마나 커지느냐와 저는 상관된다고 굉장히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뭐 클라이언트 센터 프랙티스, 뭐 환자 중심 치료 이거 하는데 자율성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환자 중심의 치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잘못된 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사의 개입이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사는 인터벤션을 개입이라고 용어를 표현을 하는데 작업치료는 중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개입이 아닌 중재다. 우린 뭘 중재하는 거냐? 이네이블링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임파워링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볼리션, 작업 자유의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작업 자유의지를 이제 잘 살려줘야지만 이 작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개념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특히 자율성, 개성, 주관성 이런 것들이 다 이 어토노미와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 당장 내일부터 임상가들 우리 임상가들이니까 당장 그래서 내일부터 뭐 어떻게 해요? 그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작업 프로필을 꼭 작성을 하세요. 작업 프로파일링 하지 않고 작업 치료를 하면 자율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볼리션을 활용한 작업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작업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우연하게 작업 치료를 그냥 어쩌다 보니 하게 되는 게 돼요.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작업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아큐페이셔널 프로파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볼리션을 찾고 그래야지만 이제 되는 건 거고 프로파일링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인터뷰예요. 그래서 저는 작업치료사들이 인터뷰하는 방법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작업치료사의 역량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그래서 교과목 중에도 들어가 있어요. 유학 가려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과목을 반드시 그 선이수를 해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터뷰.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네이블링, 임파워링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해야 된다.